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자, 미국 소형주 얘네들을 언제 사야 되는가? 이것도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러셀 2000이라는 지수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이면 아마 나스닥이 지금 가장 유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S&P 500, 다우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러셀 2000은 뭐냐? 일단 그 러셀이라는 곳에서 3000개 주식을 트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러셀 1000은 미국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1000개 주식이고요. 러셀 2000은 그 1000개를 제외한 그 1001위부터 3000위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미국의 중소형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언제 강한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얘네들이요. 보통 12월 15일부터 강하게 산타와 연초 랠리를 답니다. 자, 미국이 왜 잘 사는가? 네, 바로 산타가 야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산타들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12월 24일날 가가지고 25일날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 그 미국 산타는요, 12월 15일부터 열흘이나 먼저 와가지고 선물, 그러니까 주식 수익을 뿌리고 가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후에도 열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까지 빡세게 2달 동안 일을 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물론 농담이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양도세를 내잖아요. 주식 양도세.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유저 주식들, 소형주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본인의 수익을 줄여놓고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시는 분들이 그 주식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팔고 양도세 확정 지은 다음에 다시 되사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12월 초 중순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러셀 2000도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는 게 다시 올라가는 게 보통 12월 15일 원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면요. 그 러셀 1000 지수 대형주는 1.5% 정도 오르는데 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은 2.8% 정도 오르고요. 보시면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보면은 러셀 1000 지수가 평균적으로 3.3% 정도 오릅니다. 근데 러셀 2000 소형주 지수는 5.4%나 오른다라는 거죠. 두 달 투자해서 5.3% 먹으면 사실 not bad이죠. 물론 이거는 평균입니다. 어떤 해는 이거보다 수익이 훨씬 높았고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가 난 적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소형주 매도 플러스 재매수 이런 걸 하는 거를 우리가 써먹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루저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52주 최저가 달성 주식을 12월 15일에 매수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손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딴 주식에서 벌었다 하면 양도세를 줄이려면 내가 손해본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수익과 손실을 이제 캔슬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52주 최저가 루저 주식들이 그 12월 15일 그러니까 전에 이제 많이 팔려져요. 많이 걸러지는데 얘네들을 12월 15일에 줍줍하면은 그거를 그리고 2달 동안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11% 정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와우. 참고로 이 2달 동안에 주가 지수는 뭐 3% 올랐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년 통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4년간은 안 먹혔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2019년, 20년, 20년, 21년, 21년, 22년, 22년, 23년 요거는 보시다시피 그 4번 연속으로 손실이 났기는 했는데 근데 그 대신에 요 2달 투자 가지고 꽤 큰 돈 번 사례도 있죠. 2012년 13, 13, 14 여기 보면 종목이 몇 개 있었나 나옵니다. 그죠? 네, 종목이 몇 개 있었다는 게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2008, 9년, 5, 6년, 2000에서 2001년 이때 대박이었네요. 44% 벌었고 2001, 2년 31%, 2002, 3년 28%, 2003, 4년 16% 이때가 대박이었네요.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 2달만 꾸준히 투자했다 하면은 542%를 벌었고 이게 평균적으로 11%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지수는 154% 올라가가지고 평균 수익은 3.1%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차이가 자그마치 7.9% 정도나 납니다. 12월 15일에 미국 생루저 소형주 사가지고 2달 보유했다가 파는 전략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요, 이게 미국도요, 상대적으로 소형주가 강한 계절이 있고 대형주가 강한 계절이 있습니다. 자, 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러셀 2000 지수와 러셀 1000 지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대 중소형주라는 건데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여기는 그래프가 내려가면은 대형주 강세, 올라가면은 소형주 강세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소형주 강세가 언제냐? 네, 당연히 우리가 말했던
말했던 12월, 15일 요때 있잖아요. 요때부터 대충 한 3월 중순까지 소형주가 다 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형주가 다시 좀 한 달 정도 세다가 4월부터 한 6월 뭐 초중순까지 마지막으로 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요. 자,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이때는 대형주가 확실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부터 소형주가 회복의 조짐을 좀 보이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12월 초중순에 한번 쳐맞고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은 이제 10월 말부터 3월 중순,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소형주 강세이다. 대형주는 3월 중순에 4월 중순, 그리고 6월 중순부터 10월 말이 상대적 강세이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미국도 당연히 11.4 청구 50쪽이 있기 때문에 11.4에는 소형주가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번다. 대형주보다. 네, 그런데 5월, 10월에는 대형주 들고 있으면 좀 덜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딴 영상에도 밝혔는데 예를 들면 IT주라든지 뭐 기술주 이런 것들은요 5월, 10월에도 수익이 꽤 잘 나거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말이 맥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4는 아무래도 미국 소형주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5월, 10월은 대형주로 방어. 이 전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사실 미국에는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훨씬 세 보이잖아요. 우리 주도주들이 뭐 요즘 뭐가 있냐, 뭐 엔비디아, 뭐 메타 같은 것도 최근에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미국 대 기타 국가, 지금은 미국이 완전히 짱이잖아요. 그리고 선진국 대 개도국, 지금은 확실히 선진국 쪽으로 많이 흐름이 간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 대 소형주, 지금은 대형주 흐름이고요. 가치주 대 성장주, 지금 성장주 흐름인데 절대로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무래도 두 개가 있고 한쪽에 돈이 쏠리다 보면은 이쪽은 밸류에이션이 실적 대비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이쪽은 돈이 안 오니까 실적은 계속 나는데 그거보다 계속 저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고평가, 한쪽은 저평가가 돼가지고 언젠가는 그림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임계점이 오면은 결국은 다시 이쪽에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러셀 2000 대 러셀 1000,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79년부터 84년까지 소형주가 강했고요. 그리고 요때부터 그 91년까지 한 그 9년 정도 연속으로 대형주가 좋았다가 그 다음에 소형주가 다시 컴백을 했다가 대형주가 이때까지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대형주가 엄청 고평가가 되었거든요. 98, 90년, 2000년. 그래서 이때부터 소형주가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한 11년까지 11년 동안 이렇게 쭉 소형주가 이제 좋았고요. 그 후에는 좀 백중세이다가 이제 확실히 17, 18년 지나고 나서 빅테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형주가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가 코로나 직후에 소형주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가 지금 다시 대형주 흐름으로 왔는데 근데 절대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대형주가 모든 자금을 가져와가지고 이쪽에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진입해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여기 바로 전 화요일에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올해는 그게 11월 21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산타 랠리를 엔조이하고 연초 랠리를 지켜가지고 1월 두 번째 거래일까지, 그러니까 뭐 1월 2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때까지 보유하고 파는 거, 요것도 평균 수익이 3.2% 정도 나고 이거를 계속 몇십 년 동안 했으면은 그 돈을 버는 게 77% 정도였고 한 34번 정도 돈을 벌었고 10번 정도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77%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3% 정도 벌 수 있는 전략이 있었는데 이것도 러셀 2000 지수로 한 겁니다. 네, 근데 러셀 지수가 또 12월 초중순에 좀 많이 깨지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 22일에 좀 일찍 시작하느냐 12월 15일부터 하느냐 이건 개인 취향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15일에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1월 21일에 와 들어갔는데 12월 초중순에 깨져.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쵸? 이거 말고 더 초소형주 퀀트 전략. 왜냐면 저는 솔직히 미국의 대형 3,000개 주식 따위는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보통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미국에 예를 들면 주식이 6,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상위 4,800개는 배제하고 나머지 1,200개만 제가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10팩터 전략. 제가 주로 쓰는 전략이죠. 요거는 참고로 이제 보면 이렇게 기본 필터를 넣어가지고 사회 악들을 다 빼고 네, 그 다음에 시가총액 팩터, 가치 팩터 4개 그리고 그 종가 팩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장성 팩터 4개가 있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이 월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별 수익 계산할 수는 없지만 월별이도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20년 결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을 하면은 얘도
그 왠지 12월 15일에 사가지고 2월 15일에 파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2월 그 수익은 좀 가난하지만 이게 일별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추측컨대 얘네들도 초소형주기 때문에 초중순에 좀 줄 수다가 그 말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1월 수익 엄청 높죠. 평균 수익이 6%였고 2월은 수익이 안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것도 초에 팔면 되겠지 뭐.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 12월 중순에 사서 2월에 파는 전략은 아마 초소형주 이런 콘트 전략에도 유효할 것처럼 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수익이 좀 안 나는 때가 이제 5월, 10월, 11월 요 정도이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 승률이 낮은 편이니까요. 여기서 승률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승률이 45%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20년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은 9번은 5월에 수익이 났고 11번은 안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45%가 나오잖아. 그치? 네. 네. 그리고 근데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다른 달에는 돈을 법니다. 심지어 뭐 6월, 7월 이럴 때도 수익이 되게 높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초소형주 미국 전략은 대체로 양호하다. 그리고 12월 15일에서 2월 15일은 그거 맞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저기 그 2월, 10월, 11월 빼면 보통 잘 먹히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퀀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했는데 하고 싶어 끼웃끼웃 하시면은 미국 소형주를 12월 15일부터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도세 회피 때문에 일시적 매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재매수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트레이딩 찬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면 12월 15일 날 러셀 2000에 투자하는 ETF 그게 IWM이거든요. IWM. 네, 그리고 또는 루저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소형주 컨트롤 한다든지 세 개 다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그게 확실히 팩티스 수익이 월등히 높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형주는 11월 4월에 보통 지수보다 더 잘 나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대신에 5월 10월에는 좀 더 많이 깨지고 오히려 대형주가 덜 깨져가지고 우리의 자산을 방어해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오래간만에 또 엄청 유익했네.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화를 들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